저는 올해 나이 72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보냈고 나름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제각기 바쁘게 살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는 날이면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하루는 대부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반갑기도 했지만 문득 제 젊은 시절과 대비되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곤 했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은 며칠이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면 혼자서 숟가락을 드는 일이 왜 이리 무거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지요. 운동 삼아 걷는 노인들,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모, 학교 가는 학생들. 그 속에서 저만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이구, 또 혼자 나왔네. 그러게 말이야. 영호 씨는 늘 저 벤치에만 앉아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요. 하지만 괜히 제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아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도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꼭 편안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같은 하루가 쌓이면서 저는 점점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면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공원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 불빛이 켜질 때 벤치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이 주름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려던 순간 저쪽에서 다가오는 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어쩐지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그 친구인가?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잊힌 이름이 제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 평온하던 일상에 분명 변화를 가져올 만한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노인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오래전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주름 사이로 번지는 익숙한 미소, 걸음걸이에서 묻어나는 익살스러움. 맞았습니다. 중학교 동창 박정수였습니다. 야, 영호 맞지?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정수 너냐? 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단숨에 사라진 듯 서로의 눈빛에 젊은 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말문은 서툴게 열렸지만 곧 멈출 줄 몰랐습니다. 넌 그때 담 넘어가다 걸려서 선생님께 혼났잖아. 하하.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내가 영호 너 때문에 대신 맞은 거였지. 순간 벤치 위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다시 15살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잦아들자 세월의 흔적이 다시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정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자주 가빠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수야, 건강은 괜찮은 거냐? 그는 잠시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에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별일 아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에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군 생활 이야기, 공장에서 땀 흘리던 청춘을 꺼냈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절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삶은 달랐지만 흘러간 세월의 무게는 같았습니다. 넌 참 부지런하게 살았구나. 난 늘 먹고 사는 게 전부였는데. 에이, 다들 그렇게 살았지. 누구 하나 편했던 사람 있겠냐?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고생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정수의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가움 속에 스며든 미묘한 두려움. 혹시라도 이 만남이 오래가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길어졌습니다. 젊은 날 가장 친했던 친구를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시간을 자주 내야겠다고. 잃었던 세월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호야. 앞으로 자주 보자.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정수와 저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아침 햇살이 벤치를 비추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곳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잊고 지냈던 제 젊은 날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둘이서 작은 포장마차에 가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소주만 찾냐? 하하. 입맛이 변하나 했더니 아직 그대로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세월을 넘어선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가슴에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며 벽에 손을 짚었고 대화 도중에도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으면 에이. 나이 탓이지 뭐.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속을 감추려는 웃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오래된 다리 위를 함께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정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정수야, 제가 다급히 부르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잠깐만. 그 순간 저는 땅이 꺼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젊을 때 함께 뛰어놀던 친구가 제 옆에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너무 늦게 다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얼굴은 날마다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웃을 때마다 저는 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정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야,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놀라지 마라.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알 것 같아서. 몸이 정 같지가 않아.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만남은 소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간이 이어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일 공원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밤이 깊을수록 불안은 제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늦게 다시 만난 인연이 너무 짧게 끝나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내가 곁을 지켜줘야겠다. 이게 내 마지막 의무일지도 모른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결심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처럼 제 안에 새로운 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병세는 분명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라도 곁을 지켜야 한다고. 젊은 날 놓쳐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수의 하루에 발을 맞추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그를 기다렸고 때로는 직접 전화를 걸어 함께 나오자고 재촉했습니다. 정수야, 오늘도 나가자. 햇살이 참 좋다. 에이, 나 몸이 좀. 괜찮아. 잠깐만 걸어도 기분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끌어내면 그는 결국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분식집,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던 문구점, 벽에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까지 모든 것이 추억을 불러왔습니다. 야, 저기 문방구. 우리 중학교 때 자주 들렀던 데 아니냐? 맞다. 내가 너 몰래 딱지 사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지. 짧은 대화 속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비록 숨이 가빠지고 걸음이 느려도 그 순간만큼은 청춘이 다시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술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단출한 안주에 소주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이렇게 둘이서 술잔 기울이는 게. 그러게 말이다. 살다 보니 결국 다시 만나네. 잔 속에 담긴 건 술이 아니라 그동안 쌓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단한 삶을 털어놓았고 저는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세월을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 그의 기침과 힘겨운 숨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작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정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나 요즘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이렇게 나오는 게 좋다. 그래, 사람은 밖으로 나와야지. 우리 둘이 있으니까 더 괜찮은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다시 웃음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필요한 건 화려한 성공이나 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서 웃어주는 한 사람, 기억을 함께 나누는 한 사람,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정수는 때때로 제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고맙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야,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더 오래 보자. 아직 우리 할 얘기 많다. 저는 애써 담담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남겨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를 지켜내야지. 이 시간이 우리 둘에겐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심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와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깊었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 천천히 걷는 발걸음, 소주잔에 담긴 웃음과 회한. 그것들은 모두 제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치 위에 혼자 앉아 있던 제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정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틀 뒤 그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일인데도 막상 닥치니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이미 하얀 국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몇 달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친구. 저는 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수야, 이제는 편히 쉬어라.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미소처럼 보이는 잔잔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줘서 고마웠다. 이 나이에 다시 친구를 만난 건 신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지. 눈가가 젖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제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정수가 제게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벤치에 홀로 앉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나도 누군가의 곁이 되어야지. 그 결심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우정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